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1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시장을 어떤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뤄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종목들을 선별하게 된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시장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평가받고 있는 종목들, 항공주, 엔터주, 여행주, 이 종목들을 1차적으로 추려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추세를 올라타지 못한 종목들은 제외를 하였고, 지금 진입을 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걸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구간이라면 진입하기에 괜찮은 수준이면서 추세에 올라타 있는, 상승 추세에 올라타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첫 번째로 일단 선별을 하였고, 그리고 2차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상승 추세에서 이탈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제외를 하였으며, 일봉에서는 상승 추세가 아닌데 주봉에서 상승 추세인 종목들은 일단 포함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선별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더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매매 계획을 작성을 하셔서 그에 맞는 접근을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리뷰를 마친 다음에는 구독자 요청 종목인 세우글로벌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항공입니다. 이 종목을 한번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왔음에도 그 가격 박스권에다가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의 박스권에 선을 그어보시면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하면서 그 박스권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최근 일봉 추세는 이 상승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 종목이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 확실하게 상승 추세에 올라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도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에 올라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봉상에서는 상승 추세이지는 않으나 주봉상에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거래량 흐름도 보기 좋고, 제가 이전에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좋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이 종목도 크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상장하고 역대급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나온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다가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수평 구간으로 자리 잡은 그때의 캔들들이 위치를 해주게 됩니다. 최근에 상승 추세에 올라타 있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래로든 위로든 가격 변동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종목은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는 완전한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의 추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크게 늘렸을 때 거래량이 들어와서 이탈한 것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이동평균선들과 밀집된 캔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순간에 빠르게 손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좋고 주봉상에서는 상승 추세가 아니기는 하나 일봉상에서 빠른 손절 대응이 가능하며 가격 변동이 생길 확률이 높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니 이 점 꼭 유의하시어서 종목에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역대급 거래량이 역시나 이전에 들어와 있던 걸 아실 수 있고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할 때 거래량 갱신 나왔던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기준 모두 만족하고 있는 거를 아실 수 있고 최근에 조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전 저항대역을 찔러주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어서 이 저항대역만 뚫어주면 빠르게 상승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종목은 일봉상에서도 상승 추세에 위치해 있으며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도 상승 추세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최근에 장기이동 평균선을 상승 돌파할 때 역대급 거래량이 나온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하락이 나왔을 때 장기이동 평균선 2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서 440일 이동평균선, 장기이동 평균선을 타고 상승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금요일자를 기준으로 일봉상에서 상승 추세에 잠깐 반짝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 그 상승 추세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종목은 에어부산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던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들이 이탈한 흐름은 보이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역배열 구간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22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전 악성 매물들, 이전에 매물대가 몰려있던 그러한 구간에서 거래량을 넣어주고 매물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상승 박스권의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봉상에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으며 주봉상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흐름을 아슬아슬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거래량 흐름이 이 정도 때 2001년, 2008년 이때 좀 큰 거래량이 들어오긴 하였으나 최근에 평균 거래량이 크게 높아진 상태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보시면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를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그려주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봉상에서는 상승 추세를 금요일자에 아슬아슬하게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 상승 추세를 전혀 훼손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주봉상에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으며 일봉상에서는 잠시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빠르게 올려쳐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여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용평 리조트입니다. 종목을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역배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확대해보시면 세력의 이탈이라고 전혀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량이 폭삭 주저앉았다가 역배열 구간에서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 시도를 하며 역대급 거래량은 아니지만 매우 큰 거래량을 역사적으로 이 종목의 역사적으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거래량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이날의 캔들을 통해서 거래량과 함께 매물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래량이 최근에 크게 들어왔던 캔들의 박스권 상단 부분을 지지하고 장기이동 평균선을 안착한 다음 상방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일봉상에서 추세를 잠시 이탈하는 듯한 모습을 최근에 살짝 보여주긴 하였으나 곧바로 상승 추세를 회복을 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듯 선별 과정에서 이 종목이 선별된 이유는 일봉상에서는 애매한 느낌도 살짝은 받지만 주봉상에서 보았을 때 상승 추세에 이제는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전부 장기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 손절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종목들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위드 코로나 관련주는 CJ CGV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일봉과 주봉에서 상승 추세를 약간 이탈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선별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 종목에 약간의 사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승 추세가 살짝 꺾였음에도
아직까지 이 종목이 분명히 좋게 보이고 있다라는 주관적인 생각에서 종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장기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눌려있는 흐름을 보이다가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을, 역대급 거래량은 이전에 있었지만 또다시 이 종목의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를 시도하고 역배열 구간을 차츰 해소해 가려는 흐름을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은 거의 고정된 상태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끝 구간 이쯤에서 거래량이 살짝 나오면서 양봉으로 크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봉상에서는 상승 추세를 살짝 이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주봉상에서도 최근에 이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이탈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다가 곧바로 또 바로 회복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흐름에서 이 삼각 수렴이 되는 끝부분에서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그 부분까지 기다려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요청 종목인 새우글로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글로벌은 제가 이전에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고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이 가격 구간에 매수를 해서 이 구간을 버티고 더 큰 시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었는데 그 이후에 하한가를 맞고 거래 정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정말 아픔의 6개월을 견디는 모습을 저에게는 느낄 수 있었고 이 종목을 통해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저는 이때 생각이 들었으며 제가 아직까지도 감정을 잘 추스르지 못하고 기준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어떠한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제가 저의 기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종목이 새우글로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날 따상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회로를 돌리고 연속으로 연일 상한가를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종목을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 이렇게 아래까지 빠지는 모습을 중간에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이제 반등 구간을 만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전일 종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종목이 이제 이 가격 구간대를 유지를 해주면서 상방으로 치고 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전 영상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그런 사고 과정들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을 해두었고 이때 저는 이 구간을 지켜주다가 상한가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기 좋게 저의 생각은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연일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거래 재개가 일어났던 9월 27일 시가 부근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9월 30일인데 이날 저는 이제 매도에 대한 기준을 정말 확실하게 세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전 고점인 4,545원 이 가격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익절을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서 매우 빠르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이쯤까지 내려와서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버티다가 이 4,000원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가 비중을 크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익절하지 못하고 여기에서도 익절하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비중 관리도 잘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게 되었으며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3,800원 어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건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거라면 제가 매도를 할 때 매수를 하셨다는 뜻이 돼버리는데 제가 이때 여기에서 매도를 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전 고점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 재개되었던 시가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대처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가격에서 이제 사게 되셨다면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종목에 접근을 하셨느냐라는 게 저는 먼저 궁금합니다. 제가 영상 설명에 항상 쓰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의 매매 기준을 확립하시고 그걸 지키셔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한 문구를 적습니다. 그러한 문구를 적는 이유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어느 가격까지 가면 선절을 하겠다, 어느 가격이 오면 익절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면 계속해서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독자분께서 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 어느 가격이 오면 손절할지 익절할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기준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 가격을 이탈하였을 경우에 당연히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기준을 세우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차트를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에 수정주가 사용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빼주셔야 이 종목이 거래 재개가 될 때 따상으로 가면서 기준가가 더블로 설정이 되면서 차트가 이상하게 바뀐 거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짚고 일단 넘어가셔야 하고, 이 상태에서 보면 기준가가 더블인 상태에서의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정말 나라까지 가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준 잡기가 힘드실 텐데 당연히 수정주가 사용 해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이제 가닥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장기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2,750원, 2,550원 가격 구간을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분봉상에서 종목을 살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회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하는 동안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절대 지켜주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구간이 이제 4,000원 구간, 제가 매도가 들어갔던 구간인데 보시면 분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격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은 이 종목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일단은 버리고 매도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하락하는 종목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할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에 하루를 더 기다려 보았는데 아쉽게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으며, 그 근거는 일봉상에서 보았을 때 장기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저가로 지지를 계속하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맨 처음에 이 거래 정지 부분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저는 이렇게까지 큰 등락이 빠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되면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전제하에 종목을 지속적으로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급등락이 너무 빠르게 이어지면서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애초에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전고를 이탈하는 흐름과 분봉상에서의 장기 이동평균선 이탈을 보고 매도 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기준은 이러하였었고, 어찌됐던 제가 처음에 계획했었던 이 부분에서 계획했었던 장기 이동평균선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과 일단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만 보이면 종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현재 흐름에서 이 120일 이동평균선 부근을 지지하고 반등을 하는 흐름을 이 분봉상의 21선 회복과 함께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캐치를 하시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구독자분들께서 이미 그러한 부분이 머릿속에 자리가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사실 안타깝게도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떠한 핵심 내용을 전달을 드릴 때 어떠한 타이밍에 어떠한 영상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서 본인의 기준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만큼은 절대 불변의 진리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해서 연휴인데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개시되는 장에서 손해 없이 좋은 흐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